자,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뭘 할 때,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뭐 특강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내가 정답을 알려줄게. 정답을. 우리는 시험 치는 그날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 정답입니다. 네. 우리 수험생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내가 모든 걸 준비하고 해봐야지.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사람은 죽을 때까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죽는 거예요. 부족한 가운데 죽는 겁니다. 그죠? 하물며 시험을 보는데 내가 충분한 준비가 된 상태, 그게 뭔데? 기준이 뭔데? 충분한 준비가 없어요. 자, 모의고사를 보고 학원에 나오고 특강을 듣고 하는 게 다 준비 과정이에요. 근데 모의고사를 안 보는데 무슨 준비가 돼? 준비를 안 하는 거지. 그게 준비인데, 그 자체가 준비인데 준비가 안 돼 있대. 당연하지.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심플하죠. 해답이 됐습니까? 네. 자, 모의고사를 보는 게 다 준비야. 근데 나 준비가 안 돼서 못 보겠대. 말이 어폐가 있는 거야,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당연히 준비가 안 되죠. 그분은 시험 치는 그날까 준비가 더 안 돼. 하지만 내가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감으로써 100% 준비는 안 돼 있지만 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알겠어요? 그 과정을 꼭 밟아라. 그 과정을 밟지 않고는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을 못 하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이게. 앞뒤가 안 맞죠? 네. 해답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말대로 하면 됩니다. 내 말대로. 제 말대로 안 하면 우리가 학원에서 하는 말을 안 들으면서 내가 합격을 바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표리부동인 거야.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 너는 합격을 하고 싶은데 합격을 위한 그 사람의 조언을 안 듣겠다? 합격을 안 하겠다는 얘기지. 네, 그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버려야 돼요. 이 시험에 대해서는 다른 거를 버리는 게 아니고 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일단 학원의 조언을 듣자. 항상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애가 만약에 학원, 저도 우리 애들이 학원 다니잖아요. 선생님만 무조건 들으라고 그럽니다, 저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일요일인데도 학원 나오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가. 나는 그 입시에 대해서는 그 선생님만큼 난 몰라. 그러니까 그냥 가라 그래요. 우리 애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틀릴 가능성이 더 높아. 그렇게 그 선생님 말이 맞을 확률이 더 높아. 우리 애가 맞을 수도 있지. 하지만 확률적으로 낮아. 그래서 그냥 가. 네 생각은 버려. 네 생각은 버려. 그게 맞는 거죠. 자, 268페이지입니다. 자, 위험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거기는 먼저 뭐냐면 위험의 종류예요. 위험의 종류. 자, 우리 위험의 종류 여러 가지 나와, 거기. 나와요. 자, 그럼 우리는 시험이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상 위험이 뭡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사업상 위험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시험에서 준다. 시험 지문에. 사업상 위험이란 여기까지 나와. 그렇죠? 이 뒤에 내용은 우리가 읽고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럼 이 뒤에 어떤 글자가 나오냐면 수익성이라는 글자를 찾아내야 돼. 사업상 위험은 부동산 투자로부터 생기는 수익성과 관련된 위험이에요. 수익성? 그럼 사업상 위험이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사업상 위험 안에 보면요, 3개가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사업상 위험에 해당하는 게. 그게 뭐냐면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이거든. 이거를 외우는 사람이 있다. 이거 외울 필요 없다. 사업상 위험 안에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시운치 이렇게 외울 필요 없다. 그런 거 안 물어본다. 그런 거 안 물어본다.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다. 시장 위험이 뭡니까? 이걸 물어본다. 시장 위험이 뭡니까를 물어봅니다. 시장 위험이란 시장의 불확실성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다. 왜? 불확실성이 위험이라 그랬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지만 시험에서 이런 표현을 쓴다.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시장 위험이다. 그럼 이 시장의 불확실성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경기 침체, 경기 변동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미분양이다, 공실이다. 그렇지.
이런 거 나오면 시장위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시장위험은 투자론뿐만 아니라 개발에서도 나옵니다. 그죠? 기억나세요? 개발에 가면 위험의 종류 나왔잖아.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나왔지? 그 시장 위험 이거라고. 그 시장 위험도 이 시장 위험이라고.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네. 그럼 유동성 위험이 뭡니까? 물어보거든. 낮은 황금성이죠. 현금화 어렵다. 현금화라는 말이 나와. 현금화가 어려운 거야. 이거를 낮은 황금성이라고도 그래. 끝. 그래서 시험 지문 이런 말이 나오죠. 유동성 위험이란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 그럼 유동성 위험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금융위험이라는 게 나오죠. 금융위험은 뭔데요? 아까 여러분 잘 아시대요. 그렇죠. 채무불이행 위험. 이런 거는 뭐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대표적으로 잘 물어보는 위험이란 말입니다. 이 세 개가 대표적으로 잘 물어보는 위험이에요. 그 외에도 뭐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이런 거 있죠? 자, 그 법적 위험 한번 볼게요. 법적 위험. 법적 위험을 행정적 위험이라 그래도 괜찮아. 행정적 위험이라 그래도 돼. 그럼 법적 위험이라는 거는 법이 바뀜으로써 생기는 위험이거든요. 그럼 법 말고 제도라 그래도 됩니까? 그렇지. 제도의 바뀜으로, 제도의 변경으로 생기는 위험, 법이 바뀜으로 생기는 위험,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법적 위험이라 그러죠. 이게 개발과 관계되면 개발에서도 법적 위험 나오잖아. 맞아요? 투자에도 법적 위험이 있단 말이야.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법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네. 분양가 상한제 실시돼버리네. 투기거래지역으로 변해버리네. 맞습니까? 그게 법적 위험이라고. 자, 근데 이걸 내가 왜 적었냐면 거기 보면 이자율 변경이라고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그냥 이자율 변경은요 법적 위험 아니에요. 그냥 이자율 변경 법적 위험 아니라고요. 거기서 중요한 건 정책이야. 정책으로 인한 이자율 변경 무슨 위험에 들어간다? 법적 위험입니다. 이자율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덜컥 금융위험 그러면 안 돼. 정책으로 인한 이자율 변경은 뭐라고요? 법적 행정적 위험입니다. 그리고 이 감가상각방법 변경이라 보이세요? 없나? 있죠. 감가상각방법. 제가 전에 감정평가 규칙 할 때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얘기할 때 기업회계가 감가상각이라 그랬잖아요. 비용 배분. 그러면 기업에서 감가상각 지 마음대로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내용연수를 법으로 정한다고 그랬지. 법적 내용연수가 있다니까. 맞아요. 우리 세법에서는 세법에 보면 감가상각법은 다 정해놨어. 건물은 정액법 써라. 기계는 정밀법 써라. 다 정해놨어. 법에. 세법에. 그러면 감가상각 방법이 변했다는 건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 변경은 법적 위험에 해당해요. 그 두 개 체크해 두세요. 감가상각 방법 변경, 정책으로 인한 이자율 변경은 무슨 위험에 들어간다? 법적 위험입니다. 제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봐두세요. 봐두세요. 네, 됐습니다. 인플레 위험은요,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뒤에 가서 금융론 가면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위험을 나눌 때 이렇게도 나눌 수 있거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도 나눌 수 있는 거야. 위험을 나눌 때 이렇게도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도 나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체계적 위험이 뭔데요? 피할 수, 그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피할 수 없는 위험이야. 없는 위험이야. 피할 수 없는 위험. 그럼 비체계적 위험은요, 피할 수 있는 위험이죠. 일단 이거부터 기억해야 돼. 이거부터 기억해야 돼. 이거부터 기억해야 돼. 그럼 왜 못 피하느냐? 너는 과연 뭐길래? 너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못 피하는 거냐? 네, 시장과 관련된 위험이야.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이야. 시장 이렇게 가면 되죠. 시장. 아무도 못 피해.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그런 위험이다. 공통된 위험이다. 모든 공통이야. 모든 공통. 모든 투자자. 그런 말 있죠?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그런 위험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부동산. 자,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얘는 왜 피할 수 있느냐? 얘는 개별이거든. 개별이야. 개별. 따로따로 존재하는 위험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피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네네. 그렇단 말입니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공부 했잖아 벌써.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이유는 체계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겁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겁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왜?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없거든. 그건 못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위험, 시장의 힘에 의해서 야기된다고 그랬지? 그럼 이걸 또 외우려고 그러지만 여기서 했잖아. 했잖아 여기. 그럼 어떤 게 있어 여기? 경기 변동, 미분양, 분양가 그런 거 있잖아. 이자율 변동, 이자율 변동이라든지 이게 정책으로 하는 이자율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피할 수 없거든요. 이런 거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말 보이세요? 따로따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아, 시장과 관계되는 위험이구나. 경기 변동이구나. 인플레도 될 수 있을까요? 그래, 못 피하지 내가 인플레. 어떻게 피해? 여기도 인플레 있을까? 있지. 있을 수 있다니까. 근데 여기서는 아까 인플레 위험을 따로 뺐잖아요. 아까 인플레 위험 따로 있었죠? 그럼 인플레 위험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지. 시장 위험 못 피하지. 여기 들어가겠지. 맞아요. 그 여기 있는 것 중에 여기 들어간 애도 있고 여기 들어간 애도 있겠지. 그렇잖아요.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알아놔야 됩니다. 그럼 인플레 위험, 체계적 위험이네. 맞아요. 시장 위험, 인플레 위험이 체계적 위험이네. 그렇습니다. 경기 변동, 경기 침체, 체계적 위험이네요. 피할 수 없죠? 경기 침체, 경기 변동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러니까 내가 다 적어주는 거야 자꾸. 사실 이게 자꾸 다 적을 게 아닌데 원래는 적을 게 아니라니까.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률이에요. 자, 수익률 아까 우리 앞에서 기대 수익률은 공부했죠. 기대 수익률 관련 계산 해봤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계산 보세요. 기대 수익률은 각 상황별 발생 가능한 순수익에다가 그 상황이 발생할 확률을 곱해서 이를 더한다. 그죠? 이렇게 하는 거 뭐라고 그래서 가중평균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면 예상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그 예상이라는 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어요. 예상. 그리고 이 기대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 왜 내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찍기 했잖아, 찍기. 그럼 내가 찍기를 해가지고 내가 2,000원을 버느냐, 500원을 버느냐, 꽝이 나오느냐는 단지 이 판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다른 영향이 있어, 없어? 없지. 이 자체에서 생기는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요구 수익률 나중에 공부할 텐데 요구 수익률에는 위험 할증률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위험은 이 자체적인 위험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위험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외부 수익률이라고도 그럽니다. 내부 수익률, 이 자체에서만 해당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확률을 이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이에요.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이에요.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기대 수익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상, 내부 수익률, 객관적이고 계산 문제 할 줄 알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기대 수익률이 끝난 거죠. 그런 걸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기대 수익률은 계산 문제 대비해놔야 된다. 계산 문제. 자,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은 투자자가 기대하는 수익률이에요. 그럼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투자안이 있을 때 내가 여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수익은 나에게 보장해줘. 이런 뜻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요구 수익률을 보장 수익률 그래도 될까?
돼. 책이 없더라도 돼. 그 뜻이야. 그러면 최대한의 보장일까? 최소한의 보장일까? 그래, 이 정도는 최소한 보장해줘.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어떤 특정 투자안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그게 중요하네. 그 글자가 중요하네. 최대한으로 낼 수 있겠네. 그런 걸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먼저 최소한의 수익률로 이 정도로 나와야 돼요. 최소한요, 최소한. 잊어먹지 마세요. 그래. 원래는 이것도 외울 게 아니고 이해를 해버리면 돼. 야, 최소한 그 정도는 보장해야지 이거야. 최소한 보장해줘. 근데 이걸 최대한으로 생각한 사람은 욕심꾸러기인 거야. 자, 많이 말하는 사람이 욕심꾸러기야. 그게 기본 개념은 그게 아니거든. 이게 투자의 개념은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자, 그럼 투자자는 최소한 어느 정도는 바랄까? 최소한 어느 정도는 바랄까? 은행 이자는 일단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일단. 맞아요? 그걸 무이익률이라 그래. 최소한 이건 확보가 돼야지. 국공채 수익률. 최소한 이거는 확보가 돼야지.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왜? 투자는 위험이 뒤따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위험에 대한 대가인 위험 할증률만큼을 더 요구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위험 할증률을 위험의 대가라 그런다. 최소한 수익률이라 그랬어요. 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도 위험 할증률 더해요. 자, 이제 빨간색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들이야. 더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러면 이 무위험률은 위험이 하나도 없는데 투자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거든. 한마디로 안전한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무위험률이에요. 위험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저 무위험률은 위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위험하고는 무관하다. 자, 무슨 말이냐? 투자자. 이거 좀 이제. 투자자의, 이거 전에 제가 1, 2월 달에는 설명을 안 했는데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는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우리 개로는 3박자가 많아. 홍대간이 3박자라는 노래도 있듯이, 이 3박자야. 정부 중립, 그죠? 3박자가 많아요. 3종류 있어요. 자. 제가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분이 있어. 내가 이 여자분에 대한 태도가 3가지가 있거든. 좋아. 싫어. 관심 없어. 3가지란 말이에요. 3가지. 맞습니까? 똑같습니다. 위험 좋아. 위험 선호형. 위험 추구형이라고도 그래. 위험 안 되면 찾아다녀. 위험 싫어. 위험 혐오형이야. 위험 회피형이라고도 그래. 위험 중립형이에요. 난 위험은 고려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위험은 내 판단에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위험 혐오형 안에 공격적 투자자와 보수적 투자자가 나옵니다. 그럼 대부분의 투자자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위험 혐오형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모르겠습니까? 어딘지. 내가 밝혀줄게. 정답을 찾아줄게. 여러분 위험 혐오형인지 위험 선호형인지 위험 중립형인지 내가 여러분들 성향 알려드릴게요. 자, 복권이 있거든. 복권. 당첨이 되면 1억 준다. 당첨 1억이야. 근데 당첨 확률이 1%야. 1%. 자, 그럼 내가 이 복권을 샀어요. 이 복권을 샀을 때 이 기대 수익 얼마일까요? 이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대 수익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그럼 항상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기대 수익을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먼저 기대 수익 어떻게 구하더라가 생각이 나야지.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못 풀어. 이렇게 물어보자. 두 가지 부류로 생각나거든. 딱 나눌 수 있어요. 기대 수익 구하는 방법이 생각 안 나는 사람. 두 번째, 나는 사람. 자, 생각이 나는 사람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적용할지를 모르는 사람. 공식은 기억은 나.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거. 공식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분류가 돼. 그러면 기대 수익 구하는 거 했거든. 찍는 게 다 사건에다가 확률 곱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복권을 사잖아요. 어떠한 사건이 몇 개가 발생해요? 결과에 대한 사건 결과. 두 개밖에 없다. 당첨 아니면 꽝이야. 맞아요? 거기다 확률 곱하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럼 기대 수익은 이런 거잖아요. 당첨. 이게 사건이잖아, 사건. 맞아? 상황. 꽝. 그럼 당첨되면 얼마 준다고? 1억. 이게 기대 수익이잖아요. 확률은 1%. 곱하면 되지. 꽝 되면 얼마 주는데? 0원. 꽝 될 확률 얼마인데? 99%. 뭐 곱하나 많아지. 그럼 100만 원이네. 0원이네. 두 개 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대 수익은 얼마다? 이 복권을 구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100만 원이에요. 맞아요? 자, 질문한다 이제 내가. 복권 드릴까요? 100만 원 드릴까요? 어떤 게 좋아요? 복권이 좋아? 100만 원이 좋아? 여러분 다 위험 회피형이야. 위험 추구형은요, 복권 달라 그래요. 위험 추구형 뭐 달라 그런다고? 복권. 위험 회피형은요, 현금 달라 그래요. 중립형은요, 아무거나 주세요. 중립형이에요. 중립형은요, 위험 생각하는 기대 수익대로만 행동. 무슨 말 하겠어요? 시험이 안 낸다. 그냥 말씀드린 거야. 여러분 다 위험 회피형이라고. 그럼 우리 학계론에서 투자자 유형하면 전부 다 뭐로 생각해라? 위험 회피형. 무슨 말 하겠어요? 투자자 유형 물어보는 시험에 나오면 그냥 위험 회피형 이렇게 찾아야지. 위험 선호형 체크하면 안 돼? 그걸 왜 물어봐? 아무도 없는데. 누가 물어보겠어요? 다 위험 회피형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무위험률이에요. 무위험률은 위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은행 이자야. 그럼 저 무위험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저 은행에 갔단 말이에요. 정기금 이자가 2%야. 은행 갔어. 이자가 얼만데요? 2%예요. 이렇게 얘기해준다. 직원이 2%래. 나 위험 회피형이야. 5% 줘. 줍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위험 회피형이든 위험 선호형이든 위험 중립형이든 무위험률은 똑같다. 맞아요? 그래서 시험 이렇게 표현하잖아. 위험에 대한 태도와 무위험률은 무관하다. 자, 교재 볼까요? 272. 밑에 기억에 D 보세요. D. 무위험률은 부동산 투자의 위험이나 투자자의 위험 혐오도와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잖아. 한마디 위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럼 시험 지문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네.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무위험률이 크다. OX.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무위험률이 크다. 고민하고 있다 또 봐라 지금. 보면 X죠. 위험하고 관계없다고 그랬잖아. 위험을 싫어하든 위험을 안 싫어하든 좋아하든 관계없이 무위험률은 똑같다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투자자에게 무위험률은 똑같이 적용된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무위험률은 그럼 뭔데? 시간의 대가인 거야. 시간의 대가. 위험하고는 관계없어. 그럼 은행이 이자 왜 줘? 시간의 대가라니까. 은행에 정기예금을 맡기는데 이자 주잖아요. 여러분 이뻐서 주는 게 아니고 시간의 대가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간의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별로 안 중요하지. 왜? 투자론에서 위험이 중요하니까. 위험 할증률이 위험의 대가란 말입니다. 그럼 투자자는, 시험 출제위원은 무위험률 여기서 문제를 내겠어요? 여기서 내겠어요? 여기서 내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거 왜 물어봐? 그걸 왜 물어보겠어?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물어보더라도 답이 아니지. 무위험률에 대한 의미는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을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은 위험에 대한 대가잖아요.
내가 조금 전에 저기 왜 했겠어요?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단 말이야. 위험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위험 할증률은 다르게 적용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다르게 적용될까?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위험 할증률을 더 많이 요구해요. 그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교재 보세요. 위험 할증률. 위험의 대가이다. 위험에 대한 대가이다. 자, C번입니다. C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투자자마다 위험 혐오도 차이가 있으므로, 맞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 말은 위험 할증률이 같다 다르다. 위험 할증률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위험 할증률이 달라요. 기억해? 그럼 위험 할증률이 다르다는 얘기는 요구 수익률도 달라지겠네, 결국은. 맞습니까?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는 무위험률 때문에 투자자마다 다른 겁니까? 위험 할증률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위험 할증률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률이 다른 거예요. 이걸 자꾸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C번에 보니까 투자자마다 위험 혐오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위험 할증률과 요구 수익률이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따라서 요구 수익률은 뭐라고 돼 있어? 주관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달라지느냐? C번이야. 이거 B번 별표예요. 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줄 치면 됩니다. 위험 혐오도가 클수록 위험 할증률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거 위험 혐오도가 크다는 건 위험을 더 싫어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을 보수적 투자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수적 투자자도 위험 혐오형이고 공격적 투자자도 위험 혐오형이에요. 다 위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보수적 투자자는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야. 공격적 투자자도 위험을 싫어하기는 싫어하는데 보수적 투자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을 좀 적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볼까? 자, 투자니 두 개가 있잖아요. 예? 투자니 두 개가 있잖아. 보수적 투자자는 위험을 먼저 봐. 어떤 게 위험이 작아? 이게 보수적인 사람이야. 공격적 투자자는 수익을 먼저 봐요. 어느 정도는 위험을 내가 감수 좀 하겠다는 거예요. 위험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위험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위험 싫어해요. 위험을 싫어하니까 위험이 늘어나면 수익도 더 내라는 거지. 위험을 싫어한다는 얘기는 위험이 커지면 더 많이 요구하는 사람이야. 그 위험 싫어하는 사람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수적 투자자나 공격적 투자자 위험 싫어해? 네. 자, 이런 거는 기억 안 해도 좋아요. 위험을 싫어하는 더 싫어하는 투자자를 우리 시험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보수적 투자자라 그런다.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보수적 투자자라는 말이 나오면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사람이 3명 있잖아. 그럼 이 둘 중에서는 이 사람이 위험을 싫어하면 이 사람 보수적이야. 그런데 얘는 공격적이겠지. 근데 이 둘을 비교할 때 얘가 좀 더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보수적, 공격적이라는 거는. 어쨌든 위험을 더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위험을 더 싫어할수록 위험 할증률은 어떻다? 더 커진다. 됐어요? 네. 그래서 자, 요구 수익률에서 기억할 거 첫 번째. 최소한. 이게 1번이다, 이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 최소한. 두 번째. 더한다. 무위험률에다 요구 수익률, 위험 할증률 어떻게 한다? 더한다. 세 번째. 위험 할증률은 투자자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어떻게 다른데? 위험을 싫어할수록 커진다. 위험을 싫어할수록 위험 할증률은 커진다. 위험 할증률 커진다. 위험 할증률이 커진다는 얘기는 요구 수익률도 커진다. 맞습니까? 그래서 위험을 싫어하는 투자자일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요. 크다고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사람마다 다르겠네. 그러니까 주관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지금 1번, 2번, 3번 이렇게 기억해야 돼. 1번, 2번, 3번. 자, 그 다음에 우리 경제학에서는 물가 상승, 인플레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인플레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자,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면 투자자는 더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만이 물가 상승을 커버할 수 있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 구할 때는 여기다가 뭐를 더한다? 예상 인플레이율을 더합니다. 그럼 예상 인플레이율이라는 게 나오면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요구 수익률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질문. 자, 그럼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 구조를 가만히 봐봐.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위험이 하나도 없는 은행 이자율에다가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해가는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투자자의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험 할증률, 요구 수익률이 좀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투자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면 요구 수익률은 커지는 거예요. 맞아? 너한테 불리해. 그럼 더 많이 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투자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오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빼야지. 그때는 빼는 거야. 우리 시험에서 안 물어보지만 참고 좀 알아야 돼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 자산 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돼. 인플레가 아니고 자산 가치 상승 예상돼. 그럼 나한테 유리해, 불리해? 그럼 여기 자산 가치 상승률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빼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난 유리한 상황이잖아. 자, 인플레의 반대가 디플레거든. 디플레, 물가 하락. 그럼 디플레가 예상이 돼. 예상 디플레율이 5%야. 더 해야 될까, 빼야 될까? 뺍니다. 내한테 유리한 상황은 빼주는 거야. 요구 수익률 구할 때.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그걸 우리가 위험 요소 구성법, 환원율 구할 때 요소 구성법이라 그런단 말이야. 조성법. 무위험률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 난 유리한 거는 더하고, 유리한 거는 빼고, 불리한 거는 더해가는 거예요. 이 개념이. 그런 개념이다. 그럼 인플레라는 거는 투자자한테 불리하거든. 불리했잖아, 아까.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게 나오잖아요. 불리하기 때문에 더해주는 거예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참고로. 이해가 잘 되시는 분들은, 그렇구나, 들으시면 되고,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럼 시험에서 이 식을 물을 때, 무위험률이 커져. 그럼 요구 수익률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죠. 위험 할증률이 커져도 당연히 요구 수익률 커지죠. 예상 인플레율이 상승해도 요구 수익률은 커집니다. 요구 수익률 끝. 기억할 거 딱 이렇게 정해드렸어요.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돼. 다른 거 알려 그러지 말고. 이것만 알면 충분하다. 외국 하나도 없다 이거. 이해해버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입니다. 실현 수익률. 요구 수익률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실현 수익률이에요. 실현 수익률은 달성된 수익률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네 투자를 하거든. 그럼 수익이 들어올 거야. 그죠? 이게 지금, 이건 현재 시점이고, 이건 미래잖아요. 그죠? 그러면 투자할 때는 이 시점에서 투자한단 말입니다. 그럼 투자자가 이때는 어떤 일을 하냐면 예상을 하지. 내가 투자하면은 이 정도 수익이 날 거야 하고 예상을 하죠. 예상이 기대잖아요. 여기 나오는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럼 이 기대 수익률은 투자하고 나서 하는 거야? 투자하기 전에 하는 거야? 전에 하는 거지. 맞아. 이거 사전적 수익률이라 그래. 전에 하는 거니까 사전적 수익률이라 그런다고. 투자했어 이제. 해가지고 끝났어. 투자가 다 끝났어. 그럼 이제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수익이 다 끝나고 나서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을 실제 수익률, 실현 수익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일이 벌어져 버렸다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걸 역사적 수익률이라고도 그래. 달성돼 버린 거야. 역사라는 건 일어난 일이죠. 아직 안 일어난 일을 역사라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 그래서 저는 역사적 수익률을 하는 이유는 일어나 버렸다는 거지 벌써. 오케이. 그럼 저희는 사후적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투자가 다 끝나야 알 수 있어요.
의미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투자 시점에는 실현 수익률을 안다 모른다? 모르지. 끝나봐야 아는데. 오늘 선거하는 날이잖아. 선거하기 전에는 기대를 하지. 내가 당선될 거야. 결과는 오늘 종치구나 말지. 맞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아침에 투표하러 갈 때는 누가 당첨될지 알아 몰라? 그래, 실현 수익률 몰라. 모른다고요. 무슨 말 하겠어요? 실현 수익률은 다 끝나야 아는 수익률이라고. 자, 그러면 투자 여부는 언제 결정해? 이때 결정하지. 투자할까 말까 이때 결정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실현 수익률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실현 수익률 가지고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시험 이런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모르니까. 모르는데 뭐. 오케이. 그래. 그것도 알아야 돼. 일단 실현 수익률은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자, 그러면 투자 판단의 기준은 뭐 가지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 문제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하고 뭐하고 비교한다?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실현 수익률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첫 번째, 투자 여부 결정은 뭐하고 한다? 이 두 개를 비교한다. 시험에 나왔지 얘는 벌써. 이런 게 중요하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험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 그럼 이제 어떤 게 클 때 투자해야 돼? 기대가 커야 될까? 요구가 커야 될까? 기대가 커야지. 내 요구는 10%야. 내 요구는 10%인데 여기서 기대가 5%밖에 안 돼. 내 요구는 10%인데 기대가 5%밖에 안 돼. 그럼 투자합니까? 안 하지. 내 요구는 10%인데 기대가 15% 나와야 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어떤 게 클 때 투자한다고? 그래. 클 때 투자하는 거야. 이때 투자. 같아도 돼. 기억합니다. 다 했잖아. 그럼 시험에 자, 여기 시험에 한 문제 내고 싶어.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에서 출제자 시험을 내고 싶다고요. 그럼 기대 수익률에서 물어보면은요, 예상, 내부,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요구 수익률에서 뭘 물어본다? 이거 아까 제가 해드린 거 1번, 2번, 3번, 그리고 이거 화살표. 이게 커지면 커지고 이거 물어본다고요. 실현 수익률, 투자 여부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럼 투자 여부는 뭐하고 뭐를 비교한다? 기대하고 요구 두 개를 비교한다. 어떤 게 클 때 투자한다? 기대가 크면 투자한다. 이거야.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 여러분들은. 계속. 그럼 시험장 가면 떡 나와 있다, 이게. 체크하면 된다. 딴 거는 그냥 관심도 안 가진다. 다른 거는. 눈길도 주지 마, 아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머릿속에 딱 들었지? 예? 언제든지 막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딴 거 보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 좀 돼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저거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이분 아주 잘하는 사람. 긴가민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 좀 부족한 사람.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 파스벌이야. 가능성이 있어. 아시겠어요? 하나도 모르겠다. 그분도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가능성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 시점엔 다 가능성이 있어.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능성이 떨어져. 가능성 떨어진다. 그거 놓치면 안 된다, 이제. 지금 다 가능성 높여가야 돼. 괜찮아요. 지금 아무도 몰라도 돼. 지금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도 괜찮아요. 지금 알아들으면 돼요. 지금. 그렇구나. 알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어려운데, 머리 아프다. 이러면 좀 가능성이 낮아져. 몰라도 자꾸 하려고 해야 돼. 자꾸 내가 해봐야지. 내가 10개를 알아야 되는데 10개를 다 몰라도 2개만이라도 알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만 더 나가볼게요. 여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럼 만약에 이런 거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외울 게 있고 안 외울 게 있거든요. 제가 외워야 될 건 외우라 그래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 부동산업 내 외우라 그랬잖아.
그거는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딱 정해놨기 때문에 외울 수밖에 없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교탁. 맞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그 한글 가르쳐 줄 때 교탁이야? 교탁이야? 외워. 이렇게 가르쳐야지. 이 교탁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약속한 거란 말이야, 이거는. 사람 우리끼리 얘는 교탁이라고 부르자. 약속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 이해 못 시키지. 그래,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냥 외워야 될 게 있어. 구별을 해야 돼.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럼 외울 게 많아지지? 힘들지. 6과목인데. 합격하기 힘들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마지막 극약 처방이야. 무조건 외우는 거는. 시험도 이해할 과목이 있고 됐다 외워야 될 과목이 있어. 구별해야 됩니다. 외워야 될 과목을 이해하려고 들어도 그거 안 돼. 핀트 안 맞는 사람. 핀트 안 맞는 사람. 이 과목은 외워야 될 과목이거든. 이해하려고 하고 있어. 꿈을 가서 숭늉 찾는 사람. 이해해야 될 과목인데 외우려고 달라들고 있어. 마찬가지 핀트 안 맞는 사람. 네. 헛발질하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걸 구별을 잘해야 돼. 그럼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럼 다 외워야 되는 거야.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3시간 공부해야 될 양을 이분은 7시간을 공부해야 같은 수준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자꾸 외우려 하지 말고 우리 개론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암기 하면 좋긴 좋지만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이 유리한 건 맞아요. 암기력이 우수한 사람이 시험 잘 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우리 개론은 무조건 외우려는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자, 그럼 기대 수익률 공부했고 요구 수익률 공부했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이게 커야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 외울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생각해보면 야, 내 요구보다 기대가 커야 투자하기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외워버려야 되는 거지. 이제 외우는 거지. 이제 그때는 외워야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 만약에 이렇단 말이야. 기대가 요구보다 크죠? 그러면 제가 장기에는 한쪽이 크다 작다는 게 있다 없다? 장기는 균형이야. 장기는 뭐라고? 균형. 장기는 균형이라는 건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대로 계속 안 가요. 그럼 이대로 계속 간다면 계속 투자만 하고 있겠네. 계속 투자, 아파트 투자. 그렇지 않다니까. 그죠? 투자를 하다 보면 안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장기로 가면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같아진단 말이야. 이건 당연한 거야. 당연해. 그러니까 우리 시험 뭘 물어볼 수 있느냐? 같아지는 과정을 물어볼 수 있어요. 같아지는 과정. 이렇게 기억하세요. 내 기대를 낮추지 뭐. 기대를 낮춰요. 뭐를 낮춘다고요? 기대를 가지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기대 수익률이 높죠? 그럼 같아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대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 여기 어떤 지문이 딱 나오냐면 기대 수익률이 상승하여 이렇게 지문이 나왔다 치자. O다 X다. 한눈에 알아봐야 돼. 야, 지금도 기대 수익률이 큰데 더 커진다고? 무슨 소리야? 이래 돼버려야 되는 거야. 그럼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하락하여요. 상승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락하여.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끝! 이거 기억하면 된다. 이것도 외울 게 아니다. 자,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달라.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같아져. 그럼 같아지는 과정에서는 기대 수익률이 변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요구를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구 수익률이 여러분마다 어디 투자할 때 요구 수익률이 있죠. 오늘은 요구 수익률이 5%고 내일은 자고 일어나면 10%고 모레는 20% 이러지 않거든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 기대를 바꿀 뿐이에요. 뭐가 요구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라고요. 그럼 반대로 시험 지문을 딱 읽었는데 이런 상황이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같아지겠다. 어떻게 해가지고? 기대 수익률이? 그렇지. 그거야, 그거. 자, 그러면 이게 다 알아? 이제 알았어. 시험장 가서 이게 빨리 안 끄집으면 머리에 탁 튀어나와야 되거든.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장 갔는데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 딱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두 개가 생각이 나야 돼요. 투자한다. 투자합니까? 투자한다.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겠구나. 이 뜻이에요.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이 두 가지 알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럼 교재 볼게요. 273. 투자 균형. 그게 첫 번째 박스 보세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 선택한다고 돼 있죠? 같아도 됩니다.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 밑에 양가로 1번 보세요. 기대 수익률이 크네? 앞으로 어떻게 된다?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다. 하락에 파란색 돼 있잖아, 지금. 그걸 상승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오늘 나간 그 자료에도 있어요. 이 문제는 있습니다. 자, 양가로 2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작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기대 수익률이 점차 상승할 거다. 그래서 같아집니다. 됐나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크죠? 자, 그러면 아파트가 있는데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기대를 한 15%를 기대를 한단 말이야, 지금. 아, 저기 투자하면 한 15% 정도는 내가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내 요구 수익률은 10%야. 그러면 여기 투자한다, 안 한다? 하겠지.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지. 아파트 가격이 자꾸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크게 생각할까요? 작게 생각할까요? 먹을 게 없다, 한마디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먹을 게 없겠구나. 이제는 좀 기대를 낮춰야 되겠다. 이 뜻이에요. 기대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게 같아집니다. 반대로 기대가 요구보다 작잖아요. 투자한다, 안 한다? 투자 안 해요. 썰렁해. 그럼 그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지. 그런 사람들 어떻게, 야,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 떨어졌네? 좀 먹을 게 있겠네 하면서 기대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같아집니다. 오케이? 그 균형을 딱 이루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외부에서 충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래, 내 기대를 높이는 충격이 들어오면 투자하게 되는 거고요. 내 기대를 낮추는 게 아버리면 투자 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수요 공급에서 보세요. 수요에는,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했을 때 가격이 오르죠? 그럼 초과율이 일어나잖아. 그죠? 그럼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 공급이 늘어가지고 가격이 떨어져서 균형을 이루잖아. 똑같아요. 장기는 균형을 이룬단 말이야. 또 균형을 이루고 있어. 또 충격이 들어오지? 그럼 또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또 변한다면 변동이 생겨. 그럼 또 장기로 가면 또 일치해. 다 똑같아요. 가치와 가격. 단기에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될 수 있다고 그랬거든. 감정평가할 때. 지난주에 했다. 가치와 가격은 단기에 괴리될 수 있다고 그랬죠. 하지만 장기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일치한다. 장기는 그래서 일치야. 장기는 다 일치야. 그래서 장기는 내가 평화시대라고 그랬어. 장기는 돈 버는 사람도 없고 잃는 사람도 없고 다 균형이야. 정상이윤만 얻어. 아시겠어요? 이 상태가 정상이윤이에요. 같을 때가 정상이윤이에요. 돈 버는 사람도 없고 잃는 사람도 없는 거야. 그대로 지속이 안 되지. 근데 됐나요? 네. 자, 그래서 투자 균형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요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보입니까? 투자 가치는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눕니다. 그 식은 기억해야 된다. 투자 가치는 순수익을 뭘로 나눈다?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가로 할인율이라고 돼 있네요. 이것도 전에 얘기했는데 잊어먹었을 수도 있고. 한 번만 더 얘기한다. 이제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막간을 이용해서 잘 들어두세요. 이런 것들 들어둬야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갑자기 느닷없는 짱돌 문제 튀어나왔을 때 힘이 된다. 이런 게 작년에 튀어나왔다. 그런 짱돌이 튀어나옵니다. 손 못 댑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그런 거 나와버리면. 자, 늘 제가 이 표를 그리잖아요. 자, 이 투자, 수익. 수익은 미래에 들어온다. 맞아요? 투자 결정은 현재 한다. 투자 결정은 현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들어올 수익을 현재 시점으로 계산을 해봐야 돼.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현재 가치 구한다. 현재 가치 구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할인한다 그래. 이거를 할인한다 그래. 지금 한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돼요.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가치 구하고 할인할 때는 할인율이 필요하다. 할인율이 필요하다. 현재 가치 구할 때 할인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현재 가치 구할 때요. 자, 투자 가치 볼게요. 투자 가치라는 게 뭐냐면 어떤 투자안으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가치를 얘기하죠. 투자 가치가 투자안으로부터의 가치잖아요. 이게 현재 가치거든, 이게. 가치는 미래값, 과거값, 현재값. 엊그저께 했다, 지난주에. 가치는 현재값, 가격은 과거값. 기억납니까? 투자 가치 현재값이에요. 그러면 이 투자 가치는 어떻게 구하느냐? 투자 가치는 저에게 내가 지금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거든. 투자 가치를 구하고 싶은 거야. 투자 가치를. 그런데 이 부동산이 건물에서 장래에 뭐가 들어와? 순수익,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순영업 소득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순영업 소득이 미래에 들어오죠. 이게 미래 수익이잖아요. 미래에 들어온단 말이야, 미래. 그럼 미래에 들어올 순영업 소득을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야 돼. 그걸 할인한다 그래.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할인율. 수학적으로 이렇게 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장래 순수익을 할인율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이건 미래잖아. 미래죠. 미래를 현재로 이렇게 만들 때, 갖게 만들어줄 때 할인율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외워. 이거는 이해보다도 딱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현재 가치 구할 때는 미래 수익을 할인율로 나누면 되구나. 그럼 또 볼까? 우리 지난 시간에 수익환원법 공부했죠. 수익환원법이 뭔데? 감정평가 3방식 중에 수익 방식에 있는 가액 구하는 방법이었죠. 장래 발생할 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거나 환원하여 대상 부동산 가격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맞아요. 수익 가격. 장래 발생할 순수익이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거나 환원하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할인율이 들어가지 여기도. 그럼 수익 가액이라는 부동산의 가치가 나오잖아요. 현재지, 현재잖아, 현재. 시장 가치는요, 기대 수익으로 구해요. 죄송합니다. 마찬가지 순수익인데, 이것도 할인율이 들어가겠죠? 이게 다 현재 가치거든. 현재 가치. 자, 지가 한번 볼까? 토지 가격, 토지 가치. 지가 어떻게 구하느냐?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예상 순수익이 있단 말이에요. 예상 순수익. 그럼 이걸 뭐로 나누면 돼? 할인율 나누면 돼요. 우리 경영학에서 재무에서 이렇게 합니다. 주가 구할 때요. 현대자동차 주가를 구하고 싶거든. 현대자동차에 앞으로 예상 순수익이 있어요. 이걸 할인율로 나누면 돼요. 그럼 이 회사 주가 나와요. 이거 구한다니까 전부 다. 자, 그럼 이제 이 할인율이라는 게 있잖아. 이 할인율. 그럼 할인율로 뭘 쓸게가 아주 중요하지. 우리 재무에서는 사실은 이게. 할인율로 뭘 쓸래? 이게 학자들마다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연구하는 겁니다. 이 식 자체는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그럼 할인율로 뭘 쓸 거냐? 이게 이제 연구의 대상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투자 가치 구할 때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 쓴다. 요구 수익률. 수익 가격 구할 때 할인율, 우리 이름을 환원율이라고 부른다. 환원율. 시장 가치 구할 때 할인율로는 기대 수익률 씁니다. 기대 수익률. 지가 구할 때 할인율 이자를 씁니다. 이런 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집어넣으면 돼, 이제. 이렇게. 이건 우리 해당이 아니다, 이거는. 여기는 뭐 배당률을 넣는 사람도 있고, 지분, 뭐 다른, 이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단 말이야, 학자들마다.
이건 우리 알 필요 없고요. 주식에 대한 거는 알 필요 없고. 됐어요? 그래서 투자 가치는 장래 순수익을 요구 수익으로 나눈다. 이 식이 나와. 오케이? 자, 있잖아요. 수익률을요, 환원율이라고도 그래요. 수익률을 뭐라고도 그런다고요? 환원율. 그러면 여기 있는 할인율들을 가만히 보면 이 할인율이라는 것들은 보니까 전부 다 수익률이야, 다 이게 지금. 이 환원율도 수익률이거든. 수익률이야. 수익률이야, 수익률. 다 수익률이야. 수익률을요, 환원율이라 그래도 괜찮아. 내가 투자한 돈이 돌아오는 비율이거든. 그래서 환원율은 수익률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위험이 커져요. 위험이 커지면 수익률, 아까 요구 수익률 커진다고 그랬죠. 그 일반적으로 위험이 커지면 환원율이 커집니다. 장기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저 할인율이 커지잖아요. 할인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할인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 커진다, 작아진다? 중요하다. 할인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 작아집니다. 그럼 할인율은 제가 일종의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 맞아요? 환원율이라도 그랬잖아. 그럼 환원율이 커지면 그래도 되겠네. 맞습니다. 이게 장기 문제입니다. 환원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 작아집니다. 여기서 다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 두셔야 돼. 특히 이거 할인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 작아진다. 할인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 작아진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273페이지.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순수익을 요구 수익률로 나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별표야. 동그라미 2번 별표. 자,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 커지죠?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 커집니까? 그럼 요구 수익률이 상향 조정되니까 할인율이 높아지지? 그러니까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된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투자 가치 작아져요.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투자 가치 작아집니다. 이것도 사실 외울 게 아닙니다, 원래. 수익률이 커지면 현재 가치는 다 작아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시장 가치 보세요. 시장 가치는, 이 교재는 식이 없지만 이 식이에요. 시장 가치는요, 순수익을 뭐로 나눈다? 기대 수익률로 나누면 돼요. 순수익을 기대 수익률로 나누면 식은 없지만 나누면 됩니다. 그럼 아까 기대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다, 객관적 수익률이다? 객관적. 그러니까 시장 가치는 객관적인 거야. 객관적 수익률을 할인율로 쓰기 때문에 시장 가치는 객관적이에요. 요구 수익률은요, 주관적 수익률이잖아요. 그리고 주관적인 수익률을 할인율로 쓰니까 투자 가치는 주관적이에요. 투자 가치 주관적, 투자 가치 주관적, 시장 가치는 객관적. 이거는 감정평가할 때 내가 얘기했다, 중요하다고. 기억나셔야 되는데, 시장 가치와 교환 가치는 비슷하다 얘기했고요. 투자 가치와 사용 가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자, 그 다음 그 밑에 볼게요. 투자 선택 여부예요. 투자 가치가 클 때 투자한다, 시장 가치가 클 때 투자한다? 투자 가치가 클 때 투자합니다. 투자 가치가 커야 투자하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투자 가치가 커야지 투자 가치 같아도 됩니다. 선생님 복잡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지금 투자 가치, 시장 가치는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단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이 커지고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투자 가치는 떨어진다. 요거는 기억한다. 시장 가치 이거는 머리 아프면 통과. 이건 다음 단계. 아시겠어요? 이게 통과. 나는 뭐 통과할 거는 딱 가르쳐 준다. 통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위험 수익의 상세 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